바이러스인데 근데 그 증상이 첫 번째 증상이 열 나는 거. 그래서 이제 열 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육통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은 또 이게 그 열만 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근육통만 생겼다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면역력 있는 사람 기침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바이러스에 이게 딱 침입이 되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그 발열이죠.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열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열이 나는 이유가. 응? 염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 혈액에 아닌가? 열이 나는 이유가 우리 그냥 콧물은 왜 날까요? 콧물. 재채기는 왜 나고? 점막이 콧물이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코에 들어오잖아요. 씻어내려고 먼지 같은 거 씻어내려고 콧물 나는 거고 기침 나는 것도 기관지로다 오물질이 들어오니까 기침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열이 나는 거는 이 바이러스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올리는데 문제는 내 몸도 힘들어. 같이 이 바이러스도 힘들지만 나 몸 우리 세포도 힘들다고. 왜냐면 정식 온도가 36.5도란 말이에요. 근데 37도 38도 올리면 우리 세포도 힘들지. 그런데 바이러스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올리는 이유는 올려야지 바이러스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백혈구가 출동을 해서 없애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활동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열 나는 동안에 싹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이 이제 미열이 이게 쭉 나는데 열 난다고 해열제 먹어버리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열제 먹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인체 방어 작용으로 다 열을 내는 건데 그걸 갖다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뭐 건강식품이나 건강 의료기 파는 회사 보면은 체온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엄청 좋아진다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면역력 좋아지는 건 좋지만 1도면 얼마예요? 36.5도에서 1도면 37.5도인데 우리 몸은 힘들어요.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올리면 좋겠지. 그래서 36.5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손발이나 이런 좀 차서 온도가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낮으니까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무조건 올리면 정상에서 1도 올려버리면 얼마나 힘들어. 그게 미열이 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몇 도 내려가면 좀 힘들어질까요? 얼어 죽는다 막 그러잖아요. 이 체온이 몇 도 내려가면 힘들 것 같아요. 여름에 몇 도죠? 더울 때? 여름에 막 한 24도, 5도 하면 좀 덥지 않나요? 엄청 덥죠. 24도, 5도 정도 되면 좀 덥지, 그죠? 그 24, 5도가 되면 우리 몸은 추워요. 잘못되면 기절할 수도 있거든요. 온도가 너무 떨어진, 10도가 떨어진 거니까 엄청 위험한 거거든. 반대로 몇 도가 올라가면 완전히 죽을 거야, 진짜. 버티다가 몇 도면 죽을 거야. 한 45도면 다 죽는 거, 무조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이 동물에 따라서 또 온도가 또 다 틀려요. 조류가 좀 높아요. 조류가 닭 같은 경우는 한 38, 9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날아가는 새는 더 높아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40도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따라 다 틀리고 온도가 높으면 또 더 높은 온도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온도라는 건 이제 중요한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발열을 내는 이유는 우리 면역을 하기 위해서 발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 들어오면 열이 난다. 그냥 미열이다. 일단 버티고 있는 물 좀 마시면서 좀 휴식을 취하면 이제 면역력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것도 하다가 근데 39도 막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해열제 좀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40도, 41도, 2도 이렇게 가면 45도에 죽는 이유가 있어요. 죽는 이유가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단백질로 다 이렇게 엉켜져 있던 이 단백질 구조가 열을 받으면서 이렇게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세포의 원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해열제를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고장이 심각하게 나서 죽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왜 그 떼양볕에 있다가 열사병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거 뭐 50도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몇 도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언제 온몸이 아프죠. 우리가 염증 하는데 염증의 정체가 뭘까요? 염증. 응? 여기도 염증 나오는데 염증은 백혈구 시체예요. 염증을 이렇게 염증 생겼다라면 고름이잖아요.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50마리, 60마리 잡아먹고 이제 죽으면 그 이제 고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염증이다. 염증이 많다는 거는 독성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세포도 잡아먹고, 응? 여러 가지 그 노폐물도 먹어치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염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 내벽이 손상이 돼서 산화가 돼서 손상이 되면 갈라지면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땜빵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같이 백혈구도 같이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처리하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많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아주 그 노폐물이 많다. 바이러스 많지만 노폐물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염증 해소에 좋은 영양제 하나 있잖아요. 딱 염증하면 떠오르는 영양제. 비타민 C? 비타민 C도 좋은데 오메가3가 염증 제거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염증 많다 그러면 오메가3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제거하는 데는 오메가3가 아주 검증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염증 많은 것 같다. 염증, 오메가3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혈구는, 아니, 비타민 C는 뭐에 좋으냐면은 백혈구에 좋다 그랬잖아요. 백혈구.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있는 거.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있는 거거든요. 부신에 있어요. 콩파두에 부신에 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때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C가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비타민 C가 부신에 제일 많이 있고 두 번째만 한 데가 백혈구란 말이에요. 혈중 농도 10배 이상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타민 C가 왜 필요하냐면 비타민 C를 공급을 해보니까 백혈구의 활동성,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활동이 A에서 B까지 지점을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활성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동성이. 또 하나 정식을 빨리 하는데 정식이 물론 정식을 하는 데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단백질이 있어야지 뭐 군대를 양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있으면 증식 속도가 단백질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증식 속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C는 군인으로 백혈구가 군인으로 쳤을 때는 군수품이다. 그래서 총과 대포를 공급해 주는 거면서 차량도 공급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감기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해서 노벨상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비타민 C를 가지고 노벨상 받은 라이너스 폴링마사, 그분이 이제 그 비타민 C를 가지고 면역력이 좋다, 감기에 좋다, 소아마비에 좋다 이래가지고 노벨상 받은 거잖아요. 비타민 C 연구로다. 그래서 그 비타민 C가 그 정도로 이제 좋은 거죠. 우리가 뭐 비타민 C가 역할은 굉장히 많지만 그 두 가지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타민 C를 강화하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타민 C하고 프로틴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프로틴은 뭐 따로 먹으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기 많이 드세요. 그래, 고기. 이제 그러면 고기를 어떤 걸 드실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우리 몸을 만드는 모든 거에 이제 재료인데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단백질은 몇 가지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죠? 20개의 아미노산. 레고 같은 거예요. 레고를 조립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에서 부품이 만약에 한 개가 빠져 있다면 자동차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중요한 핵심 부품이 하나 빠진다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이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뭔가 한두 개가 좀 부족하거나 없어. 응? 그래서 불완전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종류마다 다 부족한 게 틀린데 여러 가지를 먹으면은 이거 합쳐져서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이 불완전한 단백질을 먹고 완전 단백질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다 완전 단백질인 거예요. 계란도 완전 단백질이에요. 동물성이니까. 어?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조합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20개의 균형이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유도 그렇고 다 균형이 딱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좋죠. 그러면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될까? 프로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보통 키로에 몸무게 체중에 1kg당 1g 정도를 보거든요. 여기도 쉬워요. 내가 60kg면 60g 정도. 양 많은 양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프로틴을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 C, 야채, 과일 충분히 먹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면역력은 일단 좋지 수저 한 않겠느냐. 스푼 이상. 이게 이제 그 60g이라고 가정을 하면 소고기 기준으로 우리가 순살코기 기준으로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양이 1kg당 30g 정도가 흡수가 가능하거든. 소고기는 흡수율이 좀 높은 편이야. 개고기나 이게 이쪽도 높지만 소고기도 프로틴 말씀. 그 제품 이름은 빼고. 근데 이게 식물성 단백질로 만약에 그만큼을 소고기 한 근만큼을 먹으려고 간다 먹는다면은? 그럼 콩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한 3판 정도. 이거 많이 먹으면 돼요. 여러 가지를 많이 먹으면 이 조합이 맞아갖고 돼요. 그러면 내가 프로틴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으면 내가 난 프로틴 있는 것 같아. 그치. 어? 근데 부족한 것 같아. 이거 네. 알 수 있는 게 있거든. 피부가 꼬칠꼬칠해요. 날씨는 좀. 그리고 손톱이 얇아. 그 음. 탈모가 잘 일어나고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어요. 왜? 재료가 없어서 그래. 머리카락 손이 잘 안 커. 재료가 없어서. 그리고 근육이 이제 약하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기가 힘이 들어. 뭐 근육 이런 벽이 다 약해가지고 허약해. 그래서 얼굴이 좀 거칠거칠하고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 가늘고 힘없고 뭐 이러면 탄력이 없고 그래서 고기 못 먹는 사람들이 그 벌써 이게 이제 그 노화도 빨리 와. 쉽게 얘기하면 노화. 그래서 그 프로틴은 뻔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건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이 상대방을 봤을 때도 얼굴에 기름기도 하나도 없고 푸석푸석해. 머리카락도 너무 가늘고 힘이 없고 살도 안 찌고 뭐 근력도 없어 보이고 프로틴 부족하지. 그건 채식주의자. 안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그분은 분명히 면역력도 떨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이 고기를 완전 단백질을 먹어줄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못 먹는다면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식물성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그나마 단백가가 맞춰져 있는 게 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에 땅에서 나는 고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틴을 공급을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프로틴을 넣어줄 필요가 있고 일단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C 부족한 것 같아. 응? 뭐 양치할 때 피나는 것도 눈에 뭐 보여야지. 비타민 C. 비타민 C가 해놓은 역할 중에 하나가 콜라겐 만드는 거 있잖아요. 탄력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비타민 C가 기미주근깨에 좋다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탄력 있게 해주는 거. 세포와 세포간을 단단히 엮어주는 거. 일종의 본드 같은 역할. 그래서 탄력 있게 해주는 거. 그러면 피부가 탄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 과일도 안 드시는 분이야. 그죠? 내 피부가 자꾸 노화도 빨리 되고 이래. 그럼 이분은 과일 별로 안 드시, 야채 과일 안 드시는 분이죠. 비타민 C가 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타민 C 부족하면 시도 때도 없이 뭐 코피도 날 수가 있고. 그런 거 생각보다 많더라고.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코피 참 많이 흘렸거든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매일 흘리는데 그냥 쏟아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쏟아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계속 있다 보면 멈춰. 때가 되면 멈추는데 뭐 이제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노폐물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저절로 멈추니까 자다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비타민 C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미세 핏줄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그렇죠. 예. 이분도 칫솔질했는데 왜 멀쩡하게 왜 피가 왜 나? 어? 코피가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코피가 왜 나냐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세포 간의 결합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잇몸에서 피 나는 거 계열병이라고 있잖아요. 비타민 C 결핍으로 나오고 또 어디 살짝만 부딪혔는데 멍이 시퍼렇게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멍 들었는지도 몰라. 난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내가 그래. 어? 진짜 잘 들어보. 어디 부딪힌 기억이 없거든. 근데 내 보면 볼에. 시퍼래? 어디 한 대 맞은 것 같아. 거기 이제 모세혈관, 미세혈관 파열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약하잖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합 조직이 세포 간의 결합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면역력이 약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딱 침범을 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방어 시스템은 있어요. 우선 호중구 제일 많은 백혈구 종류도 너무너무 많죠. 호중구가 있고 대식세포가 있는데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좀 커요. 커서 대식가요. 그래서 많이 잡아먹는데 보통 대식세포 한 마리가 47마리 바이러스 잡아먹는 게 47마리, 50마리 그 정도 잡아먹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중구 세포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들처럼 잡범들 잡고 처리하고 하는데 이 호중구라는 거 처음 이게 좀 낯설잖아요, 이제. 근데 가운데 자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호중구는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럼 이제 호산구, 호염기구 이러면 얘들은 또 하는 역할이 또 틀려. 기생충 잡아먹는 놈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역할들이 나름대로 주로 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우리 방범하는 경찰이 있고 뭐 다 틀리잖아요, 그죠? 교통 경찰이 있고 또 형사과 있고 다 틀리듯이 이 바이러스도 종류가 백혈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역할이 좀 틀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놈이 대식세포하고 호중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호상군이 뭐 호염기군이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이 면역에서 취급도 별로 안 했는데 그 외에도 종류가 몇 개 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면역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못 보던 놈이 들어와 좀 센 놈이 들어오면 호중구하고 대식세포가 이게 안 돼. 못 이겨. 처리가 안 돼. 좀 센 강도 있잖아. 왜? 응? 강력범들 아니면 뭐 북한에서 뭐 이게 특공대가 내려와서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일반 경찰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군부대에서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정부과에서 경찰에서 이게 저기 특별한 놈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근데 생긴 새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조회를 해갖고 요 정보를 특수부대한테 이게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조 T세포라고 하는 놈이야. 이게 백혈구가 이제 T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뼈에서 만들어내요 백혈구를. 근데 이제 그 B세포는 뼈에 이제 그 뼈가 영어로 본이잖아. 뼈에서 생성된다 해서 이제 B세포라고 하고 T세포는 우리 가슴이 흉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T세포라 그랬는데 원래는 뼈에서 생성이 돼서 흉선에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투력을 이제 그 훈련소에서 얘들이 이제 세져 가지고서 이제 전투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T세포라 하는데 T세포가 진짜 특공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보조 T세포가 있어 그러면 딱 정보를 받아 바이러스에 대한 독감 바이러스의 정보를 받아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B세포한테 T세포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독성세포도 있고 또 몇 가지 있어. 근데 복잡하니까 센 이제 그 백혈구한테 가면 이제 직접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안 되니까 뭘로 하냐면 이게 항체 세포가 있어. 항체 이제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백혈구가 항체를 만들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항체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보를 보조 T세포가 받아온 정보를 이제 기억을 시켜.
저장을 해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또 들어오면 이제 바로 항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는 항체가 나와서 우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요. 항체를 만드는데, 분석을 해서 항체 만드는데 5일 걸리는 거야, 5일.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전투를 좀 벌이는 거죠. 백혈구 면역 처리한다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대충 흘러가다가 이놈들이 이제 증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보가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5일 정도 걸려. 그래서 총 감기 걸려서 약 먹어도 5일, 아니 일주일, 약 안 먹어도 일주일. 네? 그래서 일주일 되면 나야 되는데 일주일 돼도 안 나. 열흘 돼도 안 낫고 보름 돼도 안 낫고 한 달도 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백혈구가 힘이 없는 거지. 예? 얘들 처리를 못 하는 거야.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항체가 뿌려져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처리를 못하면 그거는 면역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분은 그냥 죽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열도 별로 미열 잠깐 나더니 그냥 근육통 조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잖아. 옛날에 페스트병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도 뭐 절반 인구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도 그때 살아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면역력이죠. 그런 거예요. 면역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홍삼을 먹어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백혈구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게 면역력이잖아. 그죠? 백혈구를 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고 최고의 면역 시스템이죠. 백혈구를 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백혈구 숫자를 늘리려면 결론은 재료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숫자를 늘리려면 백혈구 분열을 시켜줘야 되는데, 분열을 시키는 걸 촉진시켜 주려니까 이 세포의 정상적인 분열을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 B9과 아연, 이런 게 잘 들어가 주면 이제 조금 더 분열이 잘 되고, 그리고 활동성을 또 좋게 해줘야 돼. 활동성이 좋으려면은 백혈구는 일단 좀 따뜻한 환경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몸에 좀 열이 있어야 돼. 움직여주고 운동해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마늘 제품이 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늘이 열을 올려주니까 생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감기를 덜 걸리게 막아준다라고 하면 세포의 가장 바깥에서부터 벽을 쳐주는데, 벽에서 이 콜라겐이 단단하게 잡아주면 좀 덜 들어와, 못 들어와. 그리고 덜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해서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고, 평소에도 면역에. 근데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이제 빨리 움직이니까 좀 열이, 그래서 평소에 좀 누워있지 말고 움직이고, 그리고 얘들을 좀 증식시켜주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막아주는 거나 들어왔을 때 방어나 똑같은 이유 때문에 비타민C, 프로틴, 그리고 아연, 그리고 열,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면역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과민 반응이라는 게 또 나온다고. 과민 반응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가령 이런 거지. 만약에 공동묘지를 가. 겁이 많아. 많아. 겁이 많아. 공동묘지를 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온몸이 막 공동묘지에서 누가 덤비나? 안 덤비지. 안 덤비지. 근데 이렇게 오그라들지. 뭔가 근육이. 무서우니까. 근데 공동묘지를 가는 옆에서 뭔가 빠스락거려. 놀래지. 근데 주머니에 칼이 있어. 꺼내지. 그치. 막 휘두르지. 막 휘둘르지. 막 이러지. 옆에 그 사람 아주 많이 놀라면은 쫄아서 못 그러지만 그치. 막 휘둘 수 있지. 바람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약하면 그런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지. 가령 그 뻐스럭거리는데 내가 너를 보고 구하려고 왔는데 발소리가 뻐스럭거리는 거였어. 나한테 칼이 흔들라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 자기가 자기 공격을 버리는 거야. 과민 반응으로. 자기가 약해서 그래. 그래서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 또 알러지도 많아. 맞아. 그래서 케어를 해서 면역이 좋아지다 보면 알러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봄철 되면 이제 그 추위도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봄철에 알러지 있고, 그게 이제 피크로 다다라는 게 5월 달쯤. 그때 딱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이제 10월 말쯤 이 가을철 또 면역도 이때 또. 그래서 그거 되기 전부터 면역을 미리미리 챙겨주다 보면 그때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경우에
비타민 C랑 피카오프레토 이런 것들로 믹스되어 있는 그 제품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 미리미리 막아줄 때. 근데 만약에 그 제품이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 어차피 어떤 영양제도 어떤 비타민도 100%다 먹히는 건 없는데, 만약에 너가 콧물로 알러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면역에서 중요한 게 분비물이거든. 콧물도 알러지를 이거 잡아주는 거니까.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100번을 코를 풀어. 근데 그런 면역이 좋아지면서 방어를 해주면서 100번이 아니라 한 60번 풀어봐. 분명히 옆에서 보면 코푼해. 그런데 본인은 100번에서 60번 줄었잖아. 엄청나게 좋아해. 그치.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계속 분비물이 발생하고 이제 머리도 멍해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 그래서 면역 부분을 항상 요때쯤 되면 1, 2월 달쯤 되면 계속 교육을 시킨 게 그 제품 때문에 그랬어요. 봄철 면역 때문에. 그리고 가을부터도 면역이 중요하고 항상 면역인데, 이거 면역은요 웃기는 게 교육을 하고 몇 개월 지나가잖아요. 또 잊어버렸어. 똑같아. 몰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맞아.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맨날 보는 TV에 박보검은 기억을 해도 면역은 안 보이거든. 맞아.